아, 네. 비디오 끄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이 화면은 나올 필요가 없군요. 가만 안 돼. 아, 좋습니다. 혹시 다 준비되셨나요? 맞죠?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리즈닝 파트 맡은 컴퓨터과학과 지금 인턴하고 있는 주현종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섹션에서는 이렇게 리즈닝에 대한 개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적용할 수 있는 태스크 분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최신에 있는 복잡한 그런 기술 동향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제시되어 왔던 핵심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그 기술들의 동작 방식을 다루는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강의 및 논문인데요. 이 위에 큰 글씨로 적혀져 있는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리즈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이 작은 네 개의 논문들은 각 이제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제 개요를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이 섹션에서 다루는 리즈닝이란 LMM의 아웃풋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LMM의 아웃풋을 어떻게 더 이제 이 추론을 잘 하도록 증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리즈닝이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보여서 괜찮을까요? 여기 위에 이렇게 창이 떠 있는데 이 지우는 방법 몰라서 그 혹시 거슬리지만 않으시면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네, 먼저 리즈닝이란 사실과 논리에 기반해서 답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신뢰성 있는 정보 혹은 이제 지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LMM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때 그 답변이 그냥 예를 들어 뭐 1이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그냥 1인 게 아니고 왜 1인지에 대한 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인데요. 논리는 이제 답변에 이르기까지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그냥 답이 1이라고만 하면 납득하기가 어렵겠죠. 이 답이 무엇인지 보다도 그 무엇이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답변을 추론했는지, 그 답변에 이르렀는지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모델이 단순히 그냥 질문에 무엇이다라고 답을 하는 것보다 그 답변이 논리적인 추론인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을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위에 질문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 질문을 보시면 지금 카페테리아에 사과가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를 점심을 만드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를 더 샀대요. 이제 사과가 얼마나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답변을 보시면 27개가 남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납득을 하기가 힘들죠. 왜 이게 27개인지, 뭐 어떤 과정에서 얼마나 샀고, 그래서 얼마나 썼고,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답변입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답변을 보시면 원래 23개가 있었고, 근데 20개를 점심을 만드는 데 썼으니까 23 빼기 20해서 3개가 남았다. 근데 6개를 샀으니 3 더하기 6해서 9개.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과의 개수는 9개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 답변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이제 생각들이 있죠. 답변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원하는 것이죠. 이제 왜 리즈닝이 필요한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단순 패턴 인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이 스티브 잡스의 출생지는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델이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라는 키워드랑 뉴욕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자주 등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모델은 이제 스티브 잡스 하면 뉴욕이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본 것은 스티브 잡스의 출생지를 물어본 건데 그냥 스티브 잡스 하면 뉴욕이니까 뉴욕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먼저 당연하게도 이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정보를 끌어와야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이 정보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가 어디서 태어났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야. 이런 식의 추론을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질문은 되게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 질문도 이제 기존의 패턴에 없더라도 이제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답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델이 답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줘서 사용자에게 답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전달받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 답이 납득 가능하도록 그 답에 대한 논리적인 과정, 추론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AI 자체가 어쨌든 이제 그런 추론 과정이 내부적으로는 파라미터의 이 연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과정을 보고 이제 논리적으로 그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라도 그 추론 과정을 출력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답의 신뢰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방법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애초에 왜 리즈닝에 LMM이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LMM이 이미 방대한 지식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LMM은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 트레인 과정을 통해서 웹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존에 이미 잘 구조화가 된 데이터 셋들, 뭐 책, 위키피디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지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한 데이터를 이미 내장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파라미터 단의 지식이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노울레지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이미 LMM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장 지식에 기반해서 간단한 추론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뭐 스티브 잡스의 출생지는 어디야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LMM은 그 출생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웹에서 다양한 인물에 대한 지식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LMM은 광범위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인 이유는 LMM의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인풋을 보시면 자연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이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어디서 태어났지? 근데 이제 답변도 이제 자연어입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인풋과 아웃풋 둘 다 자연어인데,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인풋, 아웃풋 포맷 혹은 도메인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렌더라는 프로그램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3D 객체를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기존 프로젝트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면 GLB라는 파일을 가져와서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당연히 어떤 이 GLB라는 파일을 가져다 와서 쓰기 때문에 그 포맷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GLB라는 파일 포맷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으로 한정한 태스크만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블렌더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겠다. 그러면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각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맞는 이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LMM의 경우 인풋이 자연어이고 아웃풋도 자연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도메인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그 도메인의 포맷을 그냥 자연어로 바꿔서 LMM의 인풋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웃풋도 특정 도메인의 포맷을 원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파싱을 해서 그 포맷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태스크든 LMM이 이제 맞춰주기만 한다면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목표는 이 LMM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는 리즈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즈닝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LMM을 증강하자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의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제 근간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오브 소츠, COT라고 많이 하는데요.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 문장과 같습니다. LMM이
바로 답을 생성하지 않고 이 생각의 과정을 거치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 왼쪽은 이제 기본적인 그냥 인풋 아웃풋의 과정입니다. 사용자의 인풋이 X라고 하면 이제 바로 답변 Y를 생성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COT의 경우에는 인풋이 있고 그 인풋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게 하고 그다음 그 생각을 통한 또 생각을 또 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아웃풋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느냐? 정말 간단합니다. 이 모델의 인풋에 이 생각을 유도하는 트리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퓨샤 COT라 그래서 예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위쪽에 초록색 글씨가 예시인데요. 지금 보면은 로저가 5개의 테니스 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캔을 더 샀대요. 그 캔에는 테니스 볼이 3개씩 있고요. 그러면 총 몇 개의 테니스 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스텝 바이 스텝 생각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예시 답변을 이렇게 주는 거죠. 로저가 처음에 5개로 시작했는데 이제 3개의 테니스 볼이 든 2개의 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총 6개고 5 더하기 6은 11이니까 정답은 11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실제 질문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LMM이 이런 패턴을 학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퓨샤 COT라고 하고 오른쪽은 이제 제로샷 COT인데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이 답변에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는 트리거 문구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문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Let's think step by step. 이 문구 하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LMM이 이 문구를 보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말 단순한 방법인데, 유의미한 성능의 향상이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커먼 센스 리즈닝이라 그래서 상식을 추론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파랑색이 이제 COT를 적용한 결과이고요. 이 검은색이 기존의 이제 베이직 인풋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파랑색이 보시면 이 검은색보다 더 유의미한 성능의 향상이 있죠. 오른쪽은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본적인 베이직 IO보다 COT를 썼을 때의 성능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 COT를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의 향상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음, 먼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이 LMM의 아웃풋을 생성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LMM은 이미 생성된 토큰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인풋을 가지고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인풋 아웃풋의 경우에는 이 사용자의 질문, 사용자의 입력을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COT의 경우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하고, 생각의 스텝을 한번 거치고, 그리고 이제 질문과 생각의 스텝을 가지고, 그 다음 생각을 또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과 질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이렇게 생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바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보다 이런 생각의 흐름을 거치면서 답을 생성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더 이제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에 이를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이 COT라는 방식을 이제 더 발전시킨 방식 중에 하나인 트리 오브 서치라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COT라는 방식 자체도 정말 좋은 방식이고,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면 구조가 선형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개씩 생각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 1번 생각을 생성을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어 질문이 1 더하기 2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1이 3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돌이킬 수 없어요. 2번 생각도 1번 생각을 이제 그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답변에 이를 때도 그 과정이 이제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흐름은 이제 아무래도 이 생각을 생성하는 과정이
1차원적이다. 직선 형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리 오브 서치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보를 많이 만들자입니다. 이 생각의 줄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러한 이제 잘못된 생각을 거르자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하나의 이제 인풋이 있고 그 인풋으로부터 생각의 후보들이 여기서는 지금 세 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들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이제 나쁜 것은 어떤 이 평가를 통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생각으로부터 다시 또 생각의 줄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또 생각의 줄기들에서 나쁜 것은 거르고 또 이제 좋은 것은 남기고 그래서 이 생각의 줄기들이 점점 점점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끝단에서 가장 좋은 이 생각의 줄기를 하나 선택해서 그걸 이제 출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시를 보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태스크는 게임 오브 24라고 하는 간단한 태스크예요. 이게 뭐냐면 입력으로 4개의 숫자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숫자와 사칙 연산, 더하기, 뺄셈, 나눗셈, 곱셈을 이용해서 24를 만들면 되는 게임이에요. 물론 이제 이 주어진 숫자들을 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논문에서 이제 이 트리 오브 서치의 방법으로 BFS랑 DAFS라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BFS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게 브레드스 리밋, 그러니까 폭 제한이 5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K가 3이다. 이런 제약이 있는데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의 입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의 줄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각각이 이제 서치예요. 여기서는 이제 먼저 10 빼기 4를 해보겠다는 서치고요. 여기서는 4 더하기 9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생성을 하는데 이 브레드스 리밋은 뭐냐? 이 같은 레벨의 최대 이 스테이트는 이 노드를 말합니다. 스테이트의 최대 수는 5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K는 하나의 이 페런트 노드로부터 뻗어나오는 생각이 최대 3가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 때는 여러 가지를 더 만들 수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가장 좋은 3가지만 남기겠다는 거죠. 아직 이것만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진행을 해보면서 네,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LMM을 통해서 인풋이 주어졌을 때 생각을 생성을 합니다. 10개 정도 생성을 하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같은 인풋을 넣고 10번 정도 그냥 독립적으로 이제 LMM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아웃풋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 중에서 이 점수를 계산해서 최상위의 3개만 남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LMM에게 점수를 매겨달라고 요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아웃풋들을 LMM에게 인풋으로 넣고 점수를 예를 들어 0에서 10으로 나타내줘. 이렇게 해주면 각각의 이 생각들에 대한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점수들을 비교해서 최상위 3개만 남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생각들이 나오면 그 각 생각들에 대해서도 또 하위 생각들을 생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0개 정도 생성하고 그 중에서 최상위 3개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까 전에 최초 입력으로부터 지금 3개의 생각들이 나왔는데 이 각각 3개의 생각들에 대해서도 또 하위 생각들이 이제 3개씩 나오니까 총 9개의 생각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브래드스 리밋이 5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같은 이 9개의 생각 중에서 또 최상위 5개만 남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전에 산출했던 스코어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 과정에서 새롭게 스코어를 산출을 해서 써도 되겠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지금 이 방식에 대해서는 최대 레벨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고 최대 레벨에 도달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가장 점수가 높은 줄기를 이 정답으로 앤서로 채택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성능을 봅시다. 이 트리 오브 소츠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임 오브 24라는 태스크에서는 지금 이 TOT가 성공률이 74%로 기존의 이 그냥 단순한 IO만 했을 때 혹은 이제 COT만 적용했을 때보다 더 월등히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 지금 B는 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B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브레드스 리밋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매트릭으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는 태스크가 있는데요. 이 태스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이 TOT가 이 COT나 IO보다 더 이제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GPT가 직접 이 글쓰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한 경우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게 두 가지 결과를 놓고 뭐가 더 좋은 글쓰기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TOT가 COT보다 더 좋다라고 응답한 기록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AL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OT를 개선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해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에 추가로 네, 그 생각에 대응하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테니스 볼이 오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수를 생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생각의 흐름이 처음에 5개의 테니스 볼로 시작했다. 그래서 테니스 볼이라는 변수에 오를 넣고 그리고 세 개의 볼이 있는 2개의 캔이 있다. 그래서 지금 2 곱하기 3을 또 다른 변수에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변수를 더한 것을 결과로 지금 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성능을 보시면은 유의미한 성능의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이 COT의 방법들에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PAL이 더 좋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고무적인 것이 이 PAL은 단순히 TOT처럼 더 이제 연산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더 이제 복잡한 구조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정말로 프롬프트에 같이 코드도 생성해 달라는 이제 간단한 구조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성능이 향상된 겁니다. 그래서 왜인지를 이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이유로는 이 LMM에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COT의 경우에는 LMM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도 생성하고 그리고 이 생각에서 직접 답을 계산하는 과정까지 LMM이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계산하는 과정 자체는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LMM은 단순 구조만 설계하면 되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만 짜면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줄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계산 자체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숫자를 연산하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복잡한 조건문을 처리하는 과정을 LMM이 직접 할 때 아무래도 더 실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계산 자체를 인터프리터한테 위임을 해서 그 실수할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서 더 성공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Knowledge Augmented LMM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 LMM이 왜 좋은 기반이냐라고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LMM 자체도 이미 지식들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파라미터 형태로 저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지식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처를 알 수 없고 이 지식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LMM에게 물어도 그거에 대한 답을 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직접 파라미터를 뜯어봐도 이 파라미터는 단순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왔고 그런 걸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지식들, 위키 아니면 뭐 논문들, 뉴스들, DB, 이 지식 그래프 이런 외부 지식들을 저희가 직접 넣어주는 거죠. LMM에게. 그래서
이 외부 지식들을 직접 LMM이 보고 참고해서 답변을 내리게 해서 좀 더 이제 신뢰도 있고 더 논리적이고 정확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레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레그라는 방법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Retrieval, 관련된 문서들을 통해서 이제 Generation, 이 생성을 Augment, 증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대강만 보면 먼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용자의 입력이 있습니다. 보통 질문이에요. 그래서 쿼리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관련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된 문서들을 같이 LMM에게 넣어서 LMM이 이제 좀 더 이 관련된 문서들을 참고해서 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끔 하는 거죠. 더 살짝만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이렇게 사용자 입력이 있고요. 참고할 만한 문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문서들을 더 이제 활용하기 쉽도록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이제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트리버 과정에서는 이 입력과 관련된 문서들을 추려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에서는 이제 이 리트리버 한 도큐먼트 문서들하고 이 입력을 같이 LMM에게 넣어서 생성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각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제 인덱싱 과정인데요. 이게 그 제가 위키피디아에 검색한 레그 관련한 문서예요. 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깁니다. 사실 이 정도면 짧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크롤을 한참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모델에 한 번에 넣게 되면 이 굉장히 이제 애초에 토큰 수가 넘어가지고 입력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이제 긴 걸 한 번에 넣게 되면 기존의 이 사용자 요청이 그냥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자체를 한 번에 넣지 않고 저희는 이제 쪼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같은 크기로 쪼개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같은 크기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같은 크기로 쪼개게 됩니다. 보통 크기를 512 토큰 정도로 쪼갠다고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토큰은 이제 대강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크기로 쪼개게 되고요, 문서들을. 그리고 이 쪼갠 것을 청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 문서들을, 모든 문서들을 네, 청크 단위로 쪼갭니다. 다음으로 이 청크를 대표하는 벡터 하나를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버트라는 작은 LMM 모델이 있어요. 그 버트라는 모델에 이 청크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웃풋으로 뭔가 뱉어내겠죠? 그것을 이제 저희는 활용할 겁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CLS라고 하는 그 아웃풋 벡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각 모든 청크에 대해서 그 청크를 대표하는 그 청크를 나타내는 벡터를 하나씩 만들고요. 사용자의 입력이 있을 거예요. 그 입력도 마찬가지로 버트에 넣고 벡터를 하나 뽑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청크별로 벡터가 하나씩 생기고 사용자의 입력에도 벡터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 입력에 대한 벡터 그리고 각 청크에 대한 벡터 이 두 벡터의 유사도를 저희가 산출을 할 겁니다.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두 가지의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면 되는데요. 각각 그 벡터들에 대해서 이 유사도를 산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유사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네, 유사도가 가장 높은 K개를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 K개는 그 미리 정한 값이 되겠고요. 이 예시에서는 K는 3이라서 3개를 고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네레이션 과정에서는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사용자 질문과 그 질문과 관련된 문서들을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사용자 질문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점수가 가장 높았던 K개의 청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보시면 어, 먼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오픈 도메인 QA라고 하는 태스크고요. 지금 이 레그의 성능이 다른 모델에 대비해서 지금 44, 68 이런 식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이제 또 다른 태스크인데 지금 바트 모델에 대비해서 레그가 좀 더 이제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의 모델은 이제 리트리벌, 그러니까 관련된 문서를 이제 색출하는 단계가 빠져 있고 거의 정답에 가까운 이제 관련된 문서들을 그냥 넣어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성적이 좋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보시면 직접 이제 문서를 색출하는 과정까지 포함된 레그가 상당히 이제 근접한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전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기본적인 레그의 방법들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발전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리트리버 이전에 이제 전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 처리를 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고, 이 모듈러 레그라는 과정에서는 이 각 과정이 이제 고정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 각각의 리트리버, 인덱싱, 그리고 이제 쿼리 생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웃풋 제네레이션, 이런 과정들이 각각 다 독립적으로 분리가 돼서 이제 뭐 구조를 새로 이제 마음에 드는 구조로 짤 수 있도록 모듈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론인데요. 셀프 리파인이라는 방법이고, 여기도 정말 간단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스스로, 스스로 개선하는 그런 방법론이에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이 모델이 인풋을 가지고 출력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모델에게 그 모델이 출력한 생성을 주고 이 생성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평가가 만들어지면 또 같은 모델에게 그 평가와 기존에 있던 출력을 동시에 주고 이 평가와 출력을 바탕으로 한번 너가 개선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이제 예시를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왼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모델의 최초 생성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가 이제 나는 테이블 테니스에 관심이 있어 라고 이제 입력을 넣었는데요. 지금 답변이 보시면은 그래, 테이블 테니스가 사회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럼 이제 같은 모델에게 피드백을 생성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피드백으로 지금 테이블 테니스에 대한 이 정보가 없다. 혹은 어떻게 이제 플레이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니즈나 혹은 아니면 이제 공감을 해주는 그런 표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피드백과 최초 생성을 같은 모델에 넣고 개선을 이제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공감을 또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정말 재밌는 스포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답변이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하고 손과 눈의 이 합동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까지 이렇게 던져주는 더 이제 답변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한 번만 거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거치게 되고 이 피드백 과정에서 이 생성된 답변에 대한 점수도 매기게 되는데 그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길 때까지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능을 보시면 지금 이 각 모델에 대한 아무것도 안 했을 때와 이 리파인을 했을 때, 셀프 리파인을 했을 때 지금 양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딱 봐도 거의 성능이 지금 태스크별로 다르지만 월등히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프 리파인을 적용을 했을 때 더 모델의 추론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분야인데요. 잠시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이런 분야가 있다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커먼 센스, 말 그대로 이제 상식을 추론하는 분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제이미가 우산을 손에 들고 있고 근데 밖에 비가 오는 중이다. 제이미는 비에 맞았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손에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 우산을 썼겠죠? 그러니까 비가 안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모델이 이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우산을 피면 비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비에 맞지 않으니까 뭐 옷이 젖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 요구되는 거죠.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멀티업 QA는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문서들 아니면 논문들, 이걸 이제 바탕으로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스메디컬은 말 그대로 수학 문제를 푸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약인데요. 저희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다뤘죠. 첫 번째로 이제 체인 오브 서치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 이 분야의 더 발전된 방법인 트리 오브 서치, 그리고 프로그램 에이디드 LM이라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울레지 어거멘티드 LM이라 그래서 외부 지식을 활용한 방법을 배웠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레그라고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셀프 리파인이라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건 이제 모델에 자기 스스로 이제 피드백을 줘서 더 이제 답변을 좀 더 발전시키는, 개선시키는 방법이라고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용 분야를 다뤘는데, 적용 분야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커먼 센스 리즈닝, 멀티업 QA, 그리고 매스메디컬 리즈닝,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다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